되게 청량감 있게 굉장히 차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매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고요. 브루잉 커피를 아이스로 내렸을 때 향미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들이 사실 있잖아요. 뜨거운 커피만큼이나 잘 느끼게 하는 레시피를 만드는 데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사용량은 뜨거운 브루잉 내릴 때랑 동일하게 16g의 커피를 사용할 거고요. 분쇄도는 이제 뜨거운 커피를 내릴 때보다는 조금 더 곱게 분쇄를 하고요. 뜸 시간은 이제 뜨거운 커피를 내릴 때는 30초 정도의 뜸 시간이 있는데 아이스 커피를 낼 때는 뜸 시간이 1분. 그래서 더 충분히 뜸을 주고 적게 진하게 추출을 하려면 투입되는 물량이 적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성분은 충분히 녹아나야 되기 때문에 뜸 시간을 오히려 좀 더 길게 해서 성분이 좀 더 많이 추출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려고 뜸 시간을 좀 더 늘렸고요. 추출하는 양은 1대10 정도로 좀 더 적게 진액을 좀 추출해서 얼음하고 섞어서 희석하는 방식, 이렇게 아이스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물 온도는 몇 도로 하세요?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 다른데 지금 저희가 보통 매장에서 판매하는 싱글 오리진 정도는 92도, 네, 92도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보통 커피를 대부분 한 20g 정도 사용하시는데 한 16g 정도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20g 정도로 커피를 사용해서 추출을 하면 요즘에는 사실 브루잉 레이쇼가 1대15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추출되는 커피의 양이 사실 혼자 마시기에는 조금 과한 양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많은 커피를 드시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의 1인분의 양보다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16g 정도면 딱 맞는 1인분의 양이 나온다고 판단을 해서 커피 양을 좀 더 줄여봤습니다. 준비된 커피는 페루 커피고요. 에프라인 카우아 요코 살바도르라고 하는 커피고 워시드 가공된 커피입니다. 그리고 아이스를 내릴 때는 서버에 얼음을 2개 정도 넣고선 1차로 한번 식혀주고 그 다음에 얼음잔에 넣어서 2차로 식혀주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왜 얼음은 2개만 넣어주세요? 얼음의 개수를 가지고 따져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뜨거운 커피가 내려오면서 얼음하고 만나서 녹아서 희석되잖아요. 얼음을 초반에 많이 넣으면 희석되는 농도가 최종 얼음잔에 넣었을 때 농도감이 더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절한 정도의 온도로 식혀질 수 있는 얼음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할 때는 좀 더 많이 얼음이 담겨있는 잔에 넣어서 두 번째에는 좀 상대적으로 덜 녹아 나오게 얼음이. 그래서 농도감을 최대한 맞추는 쪽으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봤어요. 따뜻한 커피의 분쇄 입자보다 조금 더 곱게 갈았고요. EK43 기준으로 한 반 칸 정도 더 곱게 가는 편이고요. 뜸을 들여보겠습니다. 커피향의 2배수 정도의 물을 넣어서 뜸을 들이고요. 총 1분 동안 뜸을 들이겠습니다. 1분이 됐고요. 총 물 투입량은 브루잉 레이쇼 1대10 정도로 해서 160g까지 물을 부어줄 거고요. 아이스의 경우 총 추출 시간은 투입한 물량은 좀 더 적긴 하지만 뜸 시간까지를 고려해서 2분에서 2분 30초 이내 추출 시간이 완료되는 쪽으로 분쇄도 세팅이나 물주기를 조절하고요. 상대적으로 사실 아이스는 물주기를 좀 더 얇게 쓰는 편이에요. 뜸 시간도 늘리고 추출 시간도 물을 적게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커피랑 동일하게 비슷한 정도의 추출 시간을 갖는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이 적은 양이지만 커피 성분이 충분히 많이 녹아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얼음하고 희석했더라도 향미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중점을 뒀고요. 2분 30초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딱 한 잔 정도의 아이스 커피가 나왔습니다. 진짜 딱 한 잔이 맞게 나오네요. 아, 네. 되게 청량감 있게 굉장히 차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아이스 커피인 것 같아요. 커피 자체 노트가 워시드 커피인데 약간은 내추럴 뉘앙스가 살짝 있는 와인향 느낌이 살짝 있고요. 오늘은 이제 아이스 레시피를 좀 알아봤는데 네. 따뜻한 레시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따뜻한 레시피는 2차 푸어링이 한 번 더 들어가요. 총 투입하는 물량이 250g이 되는 거고요. 아이스 같은 경우는 1차 푸어링만 했기 때문에 160g 투입해서 끝났거든요. 2차 푸어링은 이제 90g의 투어링을 물이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2차 푸어링까지 해서 2분 30초를
맞출 거기 때문에 분쇄도는 약간 더 굵게. 보통 1차에 물을 붓고 2차에 물을 부을 때 다 빠지기 전에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왜 1차가 다 빠지고 나서 2차를 부어주세요? 2차 푸어링의 타이밍에 따라서 이제 커피의 농도감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1대15로 20g에 300g의 물을 투입하던 시절에는 원 푸어링을 했어요. 푸어링 딱 한 번만 해서. 근데 향미는 어느 정도 나오지만 농도감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서 고객분들 중에는 사실 좀 더 진하게 드시는 취향을 가지신 분들을 만족시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향미는 가져가면서도 농도감이 부담스럽지 않게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서 레시피를 좀 조정해봤는데 1차하고 2차 푸어링 하는 간격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간격을 좀 조절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투입하는 시점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농도감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레시피의 일관성도 가져갈 수 있고 그런 부분 다양하게 장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드리퍼 안에 있는 물이 다 빠지면은 좀 안 좋은 맛의 성분들도 같이 나온다. 그래서 드리퍼에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부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명되지 않은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물론 완전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2차 포링을 하게 되면 미분이 그 안에서 뒤집히면서 최종 추출된 커피를 위해서 관찰을 해보면 미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테이스팅을 해봤을 때는 커피 맛에는 그닥 영향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사실은 결과로 증명이 되고 테이스팅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추출 시간을 한 2분 30초 정도로 맞춘다고 네. 추출 시간을 고정한 다음에 그 추출 시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변수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분쇄도하고 뭐 물줄기 조절인데 물줄기 조절도 사람마다 큰 편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분쇄도 같은 경우는 매장에 있는 바리스타분들께서 그 주의 커피들에 따라서 분쇄도를 어느 정도 설정을 맞춰놓고 나머지는 이제 물줄기 조절인 건데 분쇄도하고 추출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물줄기는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바리스타별로의 편차가 생기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리미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어서 나만의 물줄기로 서로 만약에 다르게 가져간다고 하면 그 시간 타임이 넘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선 추출을 해보면 네. 맛이 좀 일관성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변수들보다 추출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어느 정도 추출 시간이 추출의 농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2분 30초 정도의 농도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향미하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잘 먹을 수 있는 농도감인 것 같아요. 온도는 보통 고정을 하세요?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희가 싱글 오리진 로스팅 하는 정도의 그 미디엄 로스팅 정도라면 92도 정도면 충분히 성분을 녹여내는데 무리가 없고 만약에 그거보다 더 다크 로스팅인 경우에는 90도? 완전 강배전인 경우에는 한 85도에서 90도 사이로 저희가 추천을 드려요. 캐맥스 필터를 사용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캐맥스 필터가 일반 다른 하리오 필터 내지는 다른 종이 필터들하고 비교했을 때 두께감이 좀 더 있거든요. 네. 추출 시간이 상대적으로 같은 분쇄도에 같은 물줄기로 내려보면 추출 시간이 좀 더 지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추출이 좀 더 지연돼서 된다는 거는 추출을 컨트롤하기에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리오 자체가 워낙 유속이 빠른 드리퍼이기도 하고 거기에 일반적인 필터로 했을 때는 추출 컨트롤이 되게 어려운 드리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되게 푸어버하면서 간편하게 사용하긴 하지만 바리스타로서 그 정교하게 추출 레시피를 세팅할 때는 캐맥스 필터처럼 좀 더 두꺼운 필터를 사용해서 약간 지연된 효과인 상황에서 이제 추출을 컨트롤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매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캐맥스 필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출을 일부러 조금 더 지연시키기 위해 네. 캐맥스 필터를 사용한다. 네,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캐맥스 필터 사용했을 때가 좀 더 편안하게 추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바리스타 레벨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추출 레시피를 잡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좀 팁 아닌 팁을 저희끼리 쓰는 건데 네. 가정에서 드실 때는 기본적인 그 하리오 필터하고 하리오 드리퍼로 추출을 하셔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커피는 나옵니다. 오셔서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조금 더 괜찮은 퀄리티를 지향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이고요. 집에서 굉장히 따라하기 쉬운 레시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한 포 비율 계산하기도 쉽고 네. 1대10 몽타주 커피는 거의 다 이 레시피로 내리시는 거죠? 네. 매장에서 이렇게 내리고 가이드도 사실은 동일하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매일 내리잖아요, 저희는. 매일 하루에 여러 잔을 내리기 때문에 거기서 일관성을 저희가 경험했고 네. 증명되는 어떤 레시피이기 때문에 이걸 공유를 해드리죠. 아무래도 커피를 좀 더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커피 브랜드잖아요. 오셔서 드셔보신다고 하면 에스프레소 메뉴들하고 그 다음에 브루잉 메뉴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청역 옆이니까 한 번씩 오셔서 몽타주만의 스페셜티 커피를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박수 한번 치고 마실까요? 하나, 둘,